6대 판매 행위 아마 외워야 할 것 같아요. 1. 적합성, 2. 적정성, 3. 설명 의무, 4. 불공정 영업 금지, 5. 부당 권유 금지, 6. 광고 규제. 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브리핑입니다. 이번에는 금소법 1탄 이어서 2탄 해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금소법을 간단히 좀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금소법이 양이 엄청 방대하고 또 확정되지 않은 시행령이 있고 해서 저희를 또 뭐 완벽하게 그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기에는 저희도 좀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검토를 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자, 두 번째는 보험 대리점, 보험 설계사, 금소법 때문에 파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뭐 단 한 건 불판으로도 뭐 파산할 수 있다 하고 보험 대리점 협회는 지금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고, 자, 그래서 실제로 과태료 과징금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한번 현재 제공된 정보 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게 하는 이유는 기존의 처벌로 이게 관리가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형제들의 뭐 불판, 뭐 사례, 이것뿐만 아니고 요즘에 옵티머스, 그 다음에 라임,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법을 만든 거지. 이제 꼭 지들 타겟으로 한 건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도 더 크고 과징금 더 세졌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런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막 몇 억씩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근데 기존의 그런 정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 해서 규제 사항도 막 늘리고, 완벽하게 모든 프로세스를 통제하려고 그러고, 이제 과징금도 세게 더 때린 거죠. 세게 때렸는데 막 10배, 6대 영업 규제, 우리가 1편에 제약했죠. 6대 영업 규제 위반 시에 현재보다 과태료를 10배나 높였어요. 10배나 높였고, 개별 기준으로 보면 법인은 최대 1억. 건당 뭐 이런 거죠. 법인이 아닌 자는 뭐냐면은 이제 설계사 뭐겠죠. 5천만 원. 그래서 현재보다 10배가 늘었다. 자, 그러면 한번 표를 보면서 봅시다. 자, 6대 판매 행위 아마 외워야 할 것 같아요. 1. 적합성, 2. 적정성, 3. 설명 의무, 4. 불공정 영업 금지, 5. 부당 권유 금지, 6. 광고 규제. 이게 6대입니다. 6대 이제 앞으로 설계사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자, 요거 하나씩 적합성 원칙이다. 그러면 이제 공용 소비자의 재산이랄지 이런 거에 네가 적합한 상품을 권했느냐. 근데 적합하지 않은 건 권유하지 말라. 근데 시행 전에는 이게 변액보험에만 적용이 됐대요. 지금은 보험상품 전체. 그렇죠. 대출도 예 없이 적용을 한다. 그리고 과태료는 2천만 원, 법인이 아닌 자는 1,000만 원, 이런 거네요. 자, 적정성. 적정성은 현재는 없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보험 상품 대출에 적용해서 2천만 원, 1,000만 원. 그 다음에 설명 의무, 이건 굉장히 크네요. 지금도 설명 의무가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설명 의무 위반하면 7천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자는 3,500만 원. 설계사 기준으로 보신다면 그러니까 3,500만 적합성, 적정성의 3배네. 설명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네요. 그다음 갈수록 커져. 불공정 영업행위, 영업금지. 불공정? 불공정이라는 거는 정의 나온 대로 소비자 발생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상품 계약을 강요한다거나 부당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요건 나 이해가 안 간 게, 보험 설계사는 반대로 불공정하잖아. 소비자가 갑이니까 왜 불공정하지 그랬는데, 반카, 이런 데 있을 수 있겠네. 그렇죠. 대출을 미끼로, 꺾기 같은 거 했을 때 7천만 원. 법인은 7천만 원, 은행에서. 그러면 판매하는 반카 직원도 3,500만 원 물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 부당 권유 험지. 이것도 좀 비슷할 것 같네. 그죠? 적합성, 적정성, 소비자 자신이 유도한 행위, 보험상품에, 보험도 대출이 있네. 부당 권위, 약간 불공정이 들어가면 2배네, 3배네. 그렇죠. 7천만 원, 3,500만 원. 야, 보험, 대출 등등 뭐 해서
보험 대출 꺾기도 안 되겠네. 광고 규제. 지금은 보험 상품 중에 보험 상품이 대출가. 이거 얘는 확장을 한 거네. 대출까지. 아까 그렇죠. 영역을. 얘가 제일 큽니다. 1억 5천만 원. 근데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블로그랄지. 그렇죠. 유튜버들에까지 이걸 적용을 할 건가.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블로그나 유튜버도 네. 법인이 아닌 자, 네. 뭐 물론 법인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도 네. 있죠. 네. 보험 대리점이 네. 이런 부분에서 네. 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파는 보험사의 상품을 영업을 위해서 플러스 알파를 네. 덧대가지고 설명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네. 페널티가 가장 크게 이 내용을 보면 좀 특이하네. 네. 광고 규제인데 대리, 중개업자의 금융 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한다. 네. 근데 이 주로 광고를 하는 이그 상품을 광고하는 데는 제 중에 이제 TM 온라인 할 때 광고를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그 원칙 금지인데 뭐 협회 지금 승인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이게 네. 그 이번에 그 옵티머스 네. 방배동 대신증권지점에서 1조 원을 팔았을 때 네. 상품하고 다르게 네. 원금보장이라는 멘트를 써서 네. 문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대리점들도 네. 뭐 A 보험사 상품 팔 때 뭐 최저 보증이 없는데 최저 보증 됩니다. 이런 얘기 쓰면 1억 맞는 거예요. 대리, 중개업자, 연계 서비스업자 등을 부탁시켜서 소비자가 직접 판매업자로 오인하게끔 하는 행위도 금지를 한다. 그렇죠. 나는 직접 판매업자는 아니고 뭐 어디에 대리점 내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이게 제일 큽니다. 1억. 근데 되게 블로그나 유튜브까지 규제를 하면 그렇죠. 우리가 특정 상품 회사 소개도 우리가 해당되네? 우리는 법인 대리점 자격이 과거 설계에서 없죠. 없으니까 일반인이잖아요. 그럼 해당이 안 돼? 해당이 없죠. 대상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판매업자가 아니네. 그렇죠. 판매업자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판매업자만 그러네. 판매업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판매업자가 아닌 사람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시면 안 어차피 되는 판매업자가 열심히 판매도 안 하는데 열심히 할 일은 없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언론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못하게 하면 언론 자유의 침해입니다. 혹시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보험 상품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편할 수 있는 데는 보험저널 TV밖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유튜브 중에. 자,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자,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벌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자, 모 설계사 분이 있어요. 대리점에. 근데 달러보험을 팔았어. 근데 달러보험 설명을 이제 뭘 잘못했어. 과하게 뭐 수익률을 뭐 과다하게 예시했다. 어떻게 잘못했어. 자, 이 사람이 블로그에 이제 얘를 잘못된 내용을 게재를 했고 이제 실제 팔았어. 그러면 자, 블로그를 딱 보고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 이 블로그는 광고 규제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법인이 A 법인이다. 그러면 A 법인은 1억을 맞네요. 그 다음에 이 블로그 쓴 이 설계사는 5천만 원을 받는가요? 그렇죠. 실제 그 계약이 성사가 안 되고 그냥 올리기만 했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 행위로 해서 어떤 피해가 일어나야 돼요. 와,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뭐 그렇게 그런 행위 했어 해가지고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만약 소비자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내가 블로그를 보고 그렇죠. 이 사람 블로그를 보고 내가 잘못됐다 가입을 해서 이런 피해를 받았다 하면 변액보험 반토막 났다 하고 제기를 하면 그 증거를 가지고 한다. 그냥 그렇죠.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근데 올려놓으면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 해당 보험사가 내려가겠죠. 그렇지. 근데 아까 그런 거는 이제 그걸 보고 자기가 이제 이해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 책임이고 그 광고를 잘못된 정보를 올린 그 블로그는 책임을 지겠죠. 그러니까 5천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인은 1억을 맞는 거죠. 그러면 양쪽에 한 개에 대해서 각각 맞는 거네. 그렇죠. 근데 대부분 광고 규제나 부당이익원이나 불공정행위는 설명 의무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본 상품을 설명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3번인 설명 의무 7천만 원이나 3,500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개는 안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겠죠. 개별적인 거니까. 광고를 해놓고 또 설명 의무도 안 지켰어. 그렇죠. 저기 나온 건 표현이 이런 전제하에 한 건데 자세히 설명 못했다.
그래서 이런 뜻이다 설명을 않고 네. 약간 과장 광고 형태로 그냥 팔아버렸어. 네. 그러면 또 7천을 맞는 거네. 아, 두 개를 내가 똑같은 돈을 네. 7천도 받고 1억도 받는다 그건 없고 아,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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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설계사도 맞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네. 이제 저기 제의도 맞는다. 그렇죠. 그러면 두 개 합하면 쌍벌 규정입니다. 1억 5천이네. 네. 자, 그럼 내가 모 보험사에 상품을 그렇게 한 거야. 그럼 보험사는 또 맞아요? 보험사도 맞습니다. 보험사는 지금도 현재도 맡고 있어요. 그러면 대리점이 설계사가 잘못한 거를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교육에 대한 잘못이나 야. 모든 책임은 보험사 판매업자인데 즉 판매업자에 대해서 맞아요. 근데 이제 보험사는 그 행위를 한 네.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자가 아닌 네. 보험사 직접 판매업자인 해서 과징금 처벌을 받을 공산이 큽니다. 과징금. 네. 이걸 다 모아서. 네. 그래서 이제 과징금은 또 이런 행위가 이제 동일한 대리점 FP가 계속 반복이 되면 또 거기에 또 과징금을 또 때린다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이게 이제 모수가 쌓이면 이제 보험사는 부담되는 거죠. 야, 그 지혜역은 거래를 안 하겠죠. 아니 과징금은 설계사도 대리점도 맞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또 하면. 그렇죠. 근데 보험사는 설계사는 맞을 일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아, 그래요? 개인이기 때문에 네. 법인 대리점과 대부분 이제 보험사가 맞겠고 법인 대리점도 과징금이 처해질 수 있죠. 그러면 사실은 보험회사는 거래하는 지혜야 FP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누가 몰래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이 금소법 시행이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사가 지혜에 대한 부분에 이제 웨이트를 무작정 볼륨 위주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도 옥석이 가려질 거라고 보험사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유반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불안전 판매, 불안전 판매 뭐 청약철엔 불안전 판매가 아니고 뭐 민원 이런 게 있는데 주로 이제 민원이 해당된다고 치면 연간으로 한 50건 정도 민원이 해당이 되고 이럴 수는 않겠지만 한 1억씩을 맞아본다. 그러면 50억이네.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될지만 예를 들면 이제 그렇죠. 크게 보면 각각의 법인이면 50억이 될 수도 있죠. 각각의. 만약 한 법인이 다 50건을 다 했다고 치면 금액이 달라질 거고. 여기서 이제 작아도 1,000만 원, 3,500 이렇게 하니까 뭐 설계사 변동석이 300이면 한 건 위반하면 1년 연봉 날라가네. 그렇습니다. 1년 연봉 날라가는 거죠. 이걸 힘들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나요? 물론 힘들어졌죠. 지금 편하게 막 해온 분들도 있고 더 잘한 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최대 금액인데 최대 금액이 최대 금액이 자 어떤 가상의 어떤 공포 이런 걸 조장하는 건 아니고 이게 대비를 안 하고 이걸 무시하다가 걸리면 이거는 이제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이나 뭐 지금 뭐 행정소송 하겠다는 대리점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이제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업계 반응은 지금 현재 법으로는 아까 말한 7,000과 350 그게 10분의 1 750과 350이 지금 맥시멈이에요. 법규상에 그런 부분이 너무 과하다. 너무 지나친데 만약에 우리가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잘못해서 이런 페널티를 먹게 되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상품을 장기 상품 금액이 큰 상품을 팔 때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건 100% 해야 된다는 가정하에 업계가 그런 프로세스를 잡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엄청 불만이 있겠죠.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갈수록 이제 소비자 보호 관점이 더 중요시가 되고 실제 소비자 피해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당연히 그걸 감독하는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그걸 해야 되면 뭐 따라 잘 해야겠죠. 해야 됐고 뭐 지금 협회 관계자들도 이거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그 보니까 10,000원짜리 운전자금을 팔아서 과태료 발생을 이제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운전자금을 팔면 한 달에 10,000원이고 10년치인가요? 그럼 12만 원. 10년 납이라고 치면 10년 납이라 치면 12만 원. 네. 그러면 120만 원이죠. 10년 10년 나면 그렇죠, 그렇죠. 120만 원인데 만약 이걸 위반을 했다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그게 이제 현행 그 개별건 네. 기준으로 하면 네. 이제 1,750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총 판 돈이 네. 총 판 돈이 120만 원인데 그렇죠. 과태료는 1,750만 원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법규에 지금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네. 빈도나 위반 건수 그 사람이 그 페널티의 정도에 따라서 가감 경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네. 물론 보험료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네. 최대 보면 뭐, 네. 그 부분은 뭐 그렇지는 않을 네. 수도 있지만 현행 규정 제정된 상으로는 최대 1,750.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이렇게 그렇죠. 완화해야 된다. 아니면 뭐 좀 반으로 줄여야 된다. 뭐 지금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리점에서는. 네, 이런 건 좀 과한 게 있겠죠. 그렇죠. 블랙 컨슈머는 있으면 어떻게? 나 그거 다 했는데 안 했다 막 웃기면. 그래서 이제 보험사들이 예. 관매 과정상에 예. 일단 내가 그 제대로 팔았다는 거를 일단 증명하고 예. 물론 뭐 누군가가 뭐 너 당신 잘못했다고 해서 네.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이 무조건 그냥 페널티를 주는 게 네.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할 일은 내가 제대로 한다는 네. 그 프로세스 정비에 네. 벌써 그 시작을 했어요. 그건 갖춰놓고 뭘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니까. 네. 어쨌든 많이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2편 마치고 3편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물론 시행령이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 부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